오늘은 디프마인드의 뮤지로 논문을 게임 강화학습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제목은 메스터링 어타리, 고, 체스 앤드 쇼기 바이 플래닝 위드 에이 런드 마델입니다. 핵심은 간단하지만 강합니다. 체스나 바둑처럼 규칙을 완전히 아는 게임에서는 앞으로 몇 수를 읽는 탐색이 엄청난 힘을 냅니다. 그런데 아타리 같은 비디오 게임에서는 화면은 보이지만 내부 물리와 점수 변화 규칙을 완전한 시뮬레이터처럼 알기 어렵습니다. 뮤지로는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미래 화면을 그대로 예측하려 하지 않고 계획에 진짜 필요한 보상, 정책, 가치만 맞추는 모델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모델 기반 강화학습이 게임에서 어떻게 다시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이 논문은 딥마인드 연구진이 발표한 뮤제로 논문입니다. 초판은 2019년 11월에 공개됐고 이후 보강판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논문 번호와 원문 주소는 화면과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논문 초록에서 뮤제로는 학습한 모델과 트리 탐색을 결합해 환경 동역학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시각적으로 복잡한 도메인에서 초인적 성능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또 57개 아타리 게임에서 강한 성능을 보이고 바둑, 체스, 쇼기에서는 게임 규칙을 제공받은 알파제로와 맞먹는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장을 그대로 외우는 대신 왜 보상, 행동 선택 정책, 가치라는 세 가지 출력이 핵심인지, 그리고 게임 개발이나 에이전트 설계에서는 어디까지 참고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을 게임에 적용할 때 자주 나오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프리입니다. 게임을 직접 많이 해보고 상태에서 바로 좋은 행동이나 가치를 예측합니다. 아타리에서는 이런 방식이 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델 기반입니다. 다음 상태와 보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위에서 미리 굴려보며 계획합니다. 체스나 바둑에서는 규칙이 곧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탐색이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픽셀 게임에서 화면 전체를 정확히 예측하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 벽돌, 배경, 점수판까지 모두 복원하느라 모델 용량을 쓰고 긴 미래로 갈수록 오차가 누적됩니다. 뮤지로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에 쓸 모델은 꼭 세상을 사진처럼 재현해야 하는가? 논문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뮤지로를 이해하려면 엘퍼지로의 강점부터 봐야 합니다. 엘퍼지로는 바둑, 체스, 쇼기에서 정책망과 가치망, 그리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수와 다음 보드 상태를 계산해주는 게임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탐색 트리에서 어떤 수를 두면 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합법수는 무엇인지, 승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외부 규칙이 알려줍니다. 아타리 화면에는 그런 깔끔한 보드 규칙이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과 행동, 점수는 있지만 내부 엔진 상태와 전이 규칙은 블랙박스에 가깝습니다. 뮤지로는 엘퍼지로의 탐색 철학은 가져오되 그 탐색에 필요한 모델 자체를 신경망이 배우게 만듭니다. 여기서 지로라는 이름의 느낌이 살아납니다. 뮤지로의 가장 중요한 설계는 모델의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델 기반 접근은 다음 관측, 예를 들어 다음 화면을 마치려 할 수 있습니다. 뮤지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반복적으로 예측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즉 즉시 보상, 행동 선택 정책, 그리고 현재 숨은 상태의 가치입니다. 다음 픽셀이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이 행동을 하면 보상이 어떤지,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유망한지, 여기서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계획에는 더 직접적입니다. 논문은 이 관점을 플래닝에 직접 관련된 양을 예측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뮤지로의 모델은 게임 세계의 복사본이 아니라 탐색을 위해 압축된 내부 게임판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잡으면 논문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뮤지로 모델은 세 함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레프리젠테이션 펑션, 이치입니다. 현재까지의 관측, 예를 들어 아타리 화면들이나 바둑판 이미지를 받아서 숨은 상태 S0로 바꿉니다. 여기서 숨은 상태는 사람이 읽는 보드 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벡터가 이후 탐색과 예측에 쓸 정보를 담는다는 점입니다. 픽셀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으니 배경 장식이나 사소한 애니메이션보다 점수, 위치, 위험, 다음 선택지에 관련된 정보가 더 중요해집니다. 게임 에이전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관측 설계와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으로 줄지, 무엇을 숨은 상태가 기억해야 하는지가 전체 성능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내믹스 펑션, G입니다. 이 함수는 이전 숨은 상태와 가상의 행동을 받아서 다음 숨은 상태와 즉시 보상을 출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상입니다. 실제 게임을 한 번 더 진행하지 않아도 탐색 트리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내부 상태가 어떻게 바뀔지 굴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이것은 엔진의 완벽한 물리 시뮬레이터가 아닙니다. 화면 속 모든 픽셀을 책임지는 모델이 아니라 이후 보상과 가치 판단에 필요한 방식으로 숨은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뮤지로의 전개는 눈에 보이는 미래 영상이 아니라 압축된 전술 노트가 한 장씩 넘어가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가 MCTS와 연결되면서 강력해집니다. 세 번째는 프리딕션 펑션, F입니다. 숨은 상태가 주어지면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좋아 보이는지에 대한 정책과 장기적으로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에 대한 가치를 출력합니다. 정책은 탐색이 어디부터 살펴볼지 알려주는 나침반이고, 가치는 깊게 끝까지 읽지 않아도 그 상태의 전망을 평가하는 스코어보드입니다. MCTS는 이 둘을 함께 씁니다. 정책이 유망한 가지를 먼저 열게 하고, 가치는 리프노드에서 더 멀리 가지 않아도 대략적인 승산을 알려줍니다. 즉, 레프리젠테이션은 현재를 접고, 다이내믹스는 행동으로 숨은 미래를 전개하고, 프리딕션은 그 숨은 미래의 선택지와 점수를 읽습니다. 세 함수가 합쳐져 하나의 계획용 모델이 됩니다. 뮤지로는 매 행동 시점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수행합니다. 현재 관측을 H로 숨은 상태로 만들고 여러 후보 행동을 G로 펼쳐봅니다. 각 노드에서는 F가 정책과 가치를 제공합니다. 탐색은 많이 방문할수록 더 믿을 만한 행동 분포를 만들고 그 방문 횟수에 비례한 서치 팔러시에서 실제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은 체스 엔진이 앞으로 몇 수를 읽는 모습과 닮았지만 차이는 보드 규칙 대신 학습된 숨은 모델이 가지를 전개한다는 점입니다. 아타리로 보면 실제 게임을 수십 번 되감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 안에서 왼쪽으로 가면, 발사하면, 기다리면 같은 후보를 빠르게 굴려보는 셈입니다. 이게 뮤지로가 모델 프리와 모델 기반의 장점을 이어 붙이는 지점입니다. 훈련 과정도 중요합니다.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에서 플레이하면 관측, 행동, 보상 궤적이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 궤적 일부를 뽑아 레프리젠테이션으로 첫 숨은 상태를 만들고 실제로 했던 행동들을 따라 다이내믹스를 K단계 언로랍니다. 각 단계에서 모델은 보상, 정책, 가치를 예측하고 이것을 실제 보상, 나중에 계산된 배류 타겟, 그리고 MCTS가 만든 더 강한 정책 타깃과 맞춥니다. 여기서 모델은 다음 화면을 그려봐라는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계획에서 쓰일 새 신호가 맞는지로 학습됩니다. 또 논문은 오래된 궤적을 최신 네트워크로 다시 분석하는 리애널라이즈 버전도 평가합니다. 같은 경험에서도 더 나은 탐색 타깃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논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실험 중 하나는 아타리 57개 게임입니다. 아타리는 화면이 복잡하고 게임마다 규칙과 보상 구조가 달라서 모델 기반 계획이 오래 고전한 벤치마크입니다. 논문은 뮤지로가 대규모 데이터 설정에서 R2D2보다 57개 중 42개 게임에서 앞섰고 이전에 강한 모델 기반 접근인 심펠보다 모든 게임에서 앞섰다고 보고합니다. 표에는 뮤지로가 20빌리언 프레임 설정에서 높은 평균과 중앙값 점수를 보였고 더 적은 200밀리언 프레임 설정의 뮤지로 리애널라이즈도 이전 방법들보다 높은 중앙값 정교화 점수를 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픽셀 게임에서도 모델 기반 계획이 다시 경쟁력 있는 형태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뮤지로가 흥미로운 이유는 아타리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논문은 바둑, 체스, 쇼기에서도 평가합니다. 엘퍼지로는 이 게임들에서 규칙을 알고 탐색합니다. 뮤지로는 같은 종류의 게임 규칙 모델을 외부에서 받지 않고 학습한 모델로 탐색하면서 엘퍼지로의 초인적 성능과 맞먹는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이 부분은 게임 AI 관점에서 꽤 큰 메시지를 줍니다. 명확한 규칙 기반 시뮬레이터가 있을 때도 탐색은 강하지만 그 시뮬레이터를 신경망 안에 유용한 형태로 학습할 수 있다면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한쪽은 픽셀 아타리이고 다른 쪽은 정밀한 보드게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게임을 하나의 알고리즘 틀로 다룬다는 것이 논문의 야심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뮤지로가 규칙을 모른다는 말은 아무 입력도 없이 게임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이전트는 여전히 관측을 받고 가능한 행동을 취하고 보상을 받으며 엄청난 자기 플레이와 계산 자원을 사용합니다. 또 학습된 모델은 실제 세계의 완벽한 복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탐색 깊이가 깊어지면 모델 오류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논문이 보여준 강점은 모델을 배웠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계획에 직접 필요한 리워드, 팔러시, 배류만 예측하도록 모델을 훈련하면 화면 전체를 복원하지 않아도 강한 탐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기대치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젝트에 적용한다면 뮤지로는 특히 세 경우의 힌트를 줍니다. 첫째, 엔진 내부 규칙을 외부 에이전트에게 완전히 열어주기 어렵지만 플레이 로그와 관측은 많은 경우입니다. 둘째,
적이나 NPC가 단순 반응이 아니라 몇 수 앞을 보는 전술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람이 만든 휴리스틱으로는 보상 설계가 흔들리지만 서치 팔러시와 배류 타겟을 통해 더 강한 행동 타깃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입니다. 다만 바로 상용 게임 NPC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큽니다. MCTS는 계산량이 크고 학습 데이터와 평가 체계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출발점은 실시간 플레이 전체가 아니라 전투 전술, 퍼즐 풀이, 자동 테스트, 밸런스 분석 같은 제한된 의사결정 구간에 쓰는 것입니다. 뮤지로는 매력적인 논문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비용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모델을 학습하려면 많은 플레이 경험이 필요하고 좋은 배류와 팔러시 타깃을 만들려면 탐색 자체도 계속 돌려야 합니다. 액션 공간이 너무 크거나 보상이 지나치게 늦게 나오거나 관측이 핵심 정보를 거의 담지 못하면 학습된 모델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게임마다 원하는 에이전트의 성격이 다릅니다. 최고 승률을 내는 에이전트가 항상 재미있는 NPC는 아닙니다. 그래서 뮤지로를 게임 제작 관점에서 읽을 때는 강한 플레이어 만들기와 좋은 플레이 경험 만들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논문은 전자의 방법론을 강하게 보여주지만 후자는 개발자가 목표와 제약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뮤지로의 핵심은 미래를 전부 예측하지 말고 계획에 필요한 미래를 예측하자입니다. H는 관측을 숨은 상태로 접고 G는 행동을 넣어 숨은 미래를 전개하고 F는 정책과 가치를 읽습니다. 그 위에서 MCTS가 후보 행동을 굴려보고 실제 플레이에서 나온 궤적과 탐색 결과가 다시 모델을 훈련합니다. 아타리에서는 시각적으로 복잡한 픽셀 게임에서도 모델 기반 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였고 바둑, 체스, 쇼기에서는 규칙을 직접 제공받지 않은 상태로도 엘퍼지로식 탐색 성능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게임 AI 관점에서 이 논문은 아주 좋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 에이전트가 세상을 전부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미래만 알면 될까요? 뮤지로의 대답은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